13원에 보면 먼저 두 개의 원이 주어져 있는데 두 원에 교점 AB가 정해진 상태고, 자, 문제 조건을 글의 순서에 맞게 읽어가 보면 반지름 길이가 각각 R1과 R2인 원이 있는데, 자, 이때 이 두 원이 만나는 점 A랑 B로 두겠다. 자, 그러고 나서 이 C1이라는 원위의 점 C를 잡아놓고 C를 연장해서 만나는 C2에서의 원위의 교점을 D, 그리고 C1을 연장해서 만나는, 자, 여기 있는 원위의 교점을, 자, E라고 잡은 다음에, 자, 조건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순서대로. 첫 번째, R1 대 R2가 1대 2다. 자, 내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 B를 준 상태다. 그쵸? 그럼 이 둘의 반지름 길이 B를 어딘가에서 써야 되는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두 원이 지금 겹치는 부분에서 이 반지름의 길이 B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이지 않을까, 결국. 그러니까 이 A랑 B라는 점을 연결하는 선이 이 두 원의 무슨 현이 될 거고, 공통현이 될 거고, 분명히 공통현에서, 자, 왼쪽 원에서도 이 현에 대한 길이를 R1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사인 법칙 통해서. 자, 오른쪽 원에서도 이 현의 길이를 관찰할 때 R2의 길이를 통해서 뭔가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지문을 보자마자, 아, 뭔가, 아이고. 자, 공통현을 중심으로 해석의 시작이 될 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쵸? 자, 이렇게 가면서 이제 다음 조건들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길이 조건이네요. A에서 C까지 길이가 3이라고 되어 있고 A에서 D까지 길이가 5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E와 D를 연결했을 때 이 길이가 4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많이 보던 사항인데 삼각형 두 개가 서로 닮음이죠. 자, 대응하는 각들 만들어주면 요각을 하나 알파라고 뒀을 때, 자, 180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여기가 다시 뭐가 되고? 알파가 되고, 자, 그럼 여기를 베타라고 잡아주면, 자, 여기도 뭐가 될 거다? 베타가 될 거다. 이 생각은 하나 잡아줄 수가 있다. 그치?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한테 구하는 게 뭔지를 봅시다. 선분 C의 길이를 구하래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그럼 여기 있는 두 삼각형의 닮음을 얘기를 하려면 길이 비율이 있는 곳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먼저 큰 삼각형에서 베타를 끼고 있는 각이 이렇게 긴 것과 짧은 것의 길이 비가 몇 대 몇이 된다는 생각? 2대 1이 되는 게 눈에 보인다. 그치? 그럼 얘는 작은 삼각형에서도 베타를 낀 각을 기준으로 길이가 몇 대 몇이 되어야겠습니까? 2대 1일 수밖에 없겠네. 근데 그 길이를 현재 아는 상태, 모르는 상태? 모르는 상태. 그럼 여기 2K라고 잡으면 될 것 같고, 여기 뭐라고 잡으면 될 것 같고, K라고 잡으면 될 것 같고. 컷?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베타에 대해서는, 두 변 길이랑 반대편에 대변 길이도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관계를 좀 쓰자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우린 C에서 E까지 길이를 구하려면 결국에는 K만 구하면 된다는 생각이지 않을까요? 자, 왜냐하면, 자, 이렇게 2K랑 K로 설정하는 순간, 여기 끼어있는 각 세타를 기준으로, 자, 지금 이제 이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알파까지 거리랑 베타까지의 거리비가 K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큰 직각이래, 미안해. 큰 삼각형에서도 알파까지의 거리비랑 여기 있는 D까지의 거리비가 그대로 설정이 될 거니까 여기 전체 길이도 K로 표현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닮음에서 거의 내용이 끝이 나네요. 자, 그럼 작은 삼각형 A, B, C에서, 자, 3대 2K는, 자, 큰 삼각형 DEC에서, 자, 누구 대 누가 돼야 될까요? 이게 3대 2K는 여기서 C 대 8이 되는 거겠다. 그쵸? 끝. 자, 그래서 C의 길이는, 자, 넘어가면서 2K 넘어갈 거니까 K분의 반 나누면 12 해서, 열심히 K를 구하자라는 생각이에요. 이 K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이제. 우리가 쓰지 않은 조건이 내 저번에 반지름 길이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2다라는 게 있네. 이거 어떻게 쓸까? 어떻게 맛있게 써보지? 자, 여기 있는 이 세 각 중에 어떤 한 각의 크기만 잘 알면 참 좋겠다. 그치? 어디로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일단 이렇게 가보죠. 자, 요 왼쪽에 있는 원에서는 내접하는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보통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나오면 사인 법칙을 많이 쓰니까. 오른쪽에 있는 원에서 C2에서는 삼각형이 아니라 몇 각형이 되어 있습니까? 사각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사각형에선 지금 우리가 사인 법칙을 못 쓰니까 적어도 얘를 삼각형 두 개로 모아야겠다는 생각? 쪼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내가 만약에 B와 D를 연결을 하게 된다 치면 알파라는 각을 보존한 상태니까 자, 요 삼각형에서의 지금 알파에 대한 코사인 값이나 사인 값이 요 작은 삼각형에서의 알파에 대한 코사인이나 사인 값이랑 어떨 거다? 같을 거다. 그럴 거면 이렇게 쪼개진 길이들이 빨리빨리 정해져야 되는데 정할 수 있을까? 알파에 대해서 대변 길이를 우리가 2R1 무슨 세타라고? 사인 알파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럼 요 대변 길이도 알파의 대변의 길이를 자 지금 R2가 2R1이니까 여기는 몇 R1에? 4R1 사인 알파가 되니까 요 길이의 몇 배가 되겠구나 2배가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표현은 가능한데 근데 여기는 아직 모르는 길이가 많아서 좀 불편해요. 그럼 우리가 베타를 보존을 해보면 어떨까? 그럼 베타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의 두 변 길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조건이 훨씬 많은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그치? 그럼 같은 논리로 이렇게 반대로 표현한다 치면 이 3이라는 길이가 이 R1 사인 베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A에서 지금 E까지 길이는 4R1 사인 베타가 되면서 그대로 얼마가 될 거다? 6이 될 거다. 그러면 4, 5, 6에 대한 자 지금 코사인 베타가 정해지니까 여기서도 코사인 법칙 통해서 K를 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끝.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쌤도 그냥 한번 풀어봤으니까 이렇게 흐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지 여러 가지 삽질을 해봐야 돼요. 바로바로 보이지는 않는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자, 조건들 잘 정리해서 계산 어떻게 할지 맥락들 잘 이어나가시고 자, 그대로 15번으로 가겠습니다. 계산해줘요? 안 해줘도 되죠? 독일 몇 번 찍어서 맞췄는데? 15번. 야, 잘하노. 아니, 보통 이렇게 답 나오면 정수를 잘 안 찍고 싶잖아.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1번부터 15번까지 5번이 많이 없더라고. 아, 그랬어? 14번, 15번, 5번, 5번 찍으니까 이게 하나만 자, 15번 봅시다. 이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래도 맞지. 그런, 어쨌든, 나름의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태경처럼 오자마자 무지성. 2번! 이건 아니잖아.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지금 4차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x분의 fx가 1이다. 자, 일단 fx는 x4승 어쩌고저쩌고 가는 함수고요. 자, f0 0인 상태에서 f'0가 1이다. 이 생각까지는 든다. 그쵸? 자, 원점에서 접선 길이가 1입니다. 자, 그런데 시수 전체에서 체크할 조건은 연속인 함수 gx죠. 근데 그 gx의 정의가 자, 이 표현은 이제 우리 좀 익숙하게 봤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지문이라 그랬고 gx-x에 자, gx-fx는 0이라고 돼 있었어요. 자, 연속인 함수가 항상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 말은 gx라는 함수를 어떤 구간에서는 누구를 쓰다가 x를 쓰다가 어떤 구간에서는 누구를 쓰겠다? fx를 쓰겠다. 자, 그런데 이게 현재 무슨 속이어야 되니까? 연속이니까 우린 예를 들어서 어떤 4차 함수 fx랑 yx라는 직선이 이런 관계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너무 대충 그렸네? 몰라. 함수의 전환점은 무슨 점에서만 가능하다? 교점에서만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연속인 함수가 아니라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돼 있으면 함수의 전환점이 어떤 포인트에서만 미분 가능한, 그치, 접점에서만 가능한 거고 만약에 이런 그래프라면 이런 데서 전환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냥 쭉 나타나거나 쭉 나타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 이제 세세하게 보는 거 연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gx는 x를 선택하거나 fx를 선택하는데 자,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고 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모든 g3분의 g-1을 구하라. 나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지? 자, 그래서 여러 개 찾겠다는 생각하면서 이제 시작해보는 거죠. 자, 두 가지 조건 나와 있는데 가하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요. x-2분의 gx-g2가 자, 얘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 이게 지금 미분 개수입니다. 그쵸? 그럼 얘는 g'2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현재 gx라는 그래프는 x는 2에서
미분 불가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니까 한 함수가 분명히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x좌표가 얼마인 곳에서 2에서 함수는 무엇이 일어나야 되며 전환이 일어나야 되며 그리고 그 y는 x랑 그러면 fx라는 4차 함수가 무슨 점이 생길 건데 2에서 교점이 생길 건데 접하는 구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x는 2에서 fx랑 x는 서로 뚫는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나 조건을 보니까 x가 a 이상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랑 -gx가 똑같대요. 무슨 함수 얘기하는 거죠? 그치, 기함수로 드러나는 순간이 생기는데 그런데 자, 지금 생각을 해보자. y는 x 자체는 기함수가 맞다, 그쵸? 근데 4차 함수는 절대 기함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기함수가 드러난다라는 조건이 돼버린 거다, 그치? 자, 그 순간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 실수 a의 최소가 얼마다? 4다. 그럼 또 4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네라는 얘기인 거네. 0에서 뭐 하고요? x랑 접하고요. 2에서 뚫고 4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네. 그러면 x랑 fx의 관계는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0에서 접하고 2에서 뚫으면 당연히 4에서도 뭐 할 수밖에 없도록 뚫을 수밖에 없도록 생각을 하자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요래 그래프를 요래 그리면 되겠네. 이런 느낌을 그려놓고 이제 조건 해석을 하러 가보자라는 생각인 거죠. 자, 그럼 가 조건에서 분명히 여기서 함수 전환이 일어난다고 생각만 해버리면 되고 여기 나 조건에서 왜 실수 a의 최소가 4가 되는지 그리고 기함수가 왜 표현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니까 4 이후부터는 계속 기함수가 된다는 거고 4 이전에는 기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4 이전에서는 이 1차 함수가 아니라 몇 차 함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4차 함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는 게 고정이 되겠죠. 그럼 4 이후에서는 기함수가 나타나야 되니까 반드시 y는 x가 드러나야 되며 그럼 여기 플러스 4가 기준일 것 같으면 자, 기함수기 때문에 자, 원점 대칭에서 무슨 4도 기준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4도 기준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4 이후에도 기함수가 나타나야 되니까 여기는 반드시 계속해서 몇 차 함수가 1차 함수가 드러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해했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 0과 2 사이에 가운데 있는 함수 그래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 지금 아래로 볼록한 4차 함수가 드러나야 되면 함수 전환이 일어나면서 자, 여기서 지금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되려면 반드시 여기서 y는 누구를 타고 가야 되고 x를 타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면 된다라는 얘기래. 그래서 이 노란색 그래프가 먼저 무슨 x인 상황이 gx인 상황이 결정이 됩니다. 이런 그래프라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모조리 다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만 아니라는 얘기인 거잖아.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 생각이 내가 함수 선택을 지금 둘 중에 하나씩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모양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여기는 무조건 x여야 돼. 마이너스 4 바깥 또 x니까 여기는 고정이에요. 그럼 이게 계속 이어지면 되려나? 했더니 얘가 이어지면 실수 a의 최소값이 4가 아니라 2가 돼야 되겠다. 그치? 그럼 안 되겠네. 여기는 절대 또 못 쓰는 거네. 그러면 여기서 아래로 블록이 보장될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서 4차 함수를 선택했는데 2에서 미분 불가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4차 함수를 가지고 가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도 무조건 불가네. 그럼 이 형태에선 그래프가 이거 하나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 큰일 났다. 접자. 하나가 나왔고요. 그래서 아까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함수니까 4 말고 어디도 기준이 된다? 마이너스 4도 기준이 된다. 마이너스 4 기준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자, 여기 기준이 4라고 했지만 4가 기준이 된다는 말은 사실 무슨 4가 기준이 돼도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4가 기준이 돼도 되는 거죠. 플러스 4에서 쭉 데리고 오다가 그치 마이너스 4에서 탁 걸리는 거니까. 그럼 어쨌든 이 마이너스 4 이전에는 무조건 y는 x가 드러나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 함수는 0에서 접하고 2에서 반드시 뭐 해야 되니까
뚫어야 되는 거니까 내 4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마사에서 뚫고 0에서 접하고 2에서 이렇게 뚫는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겠다. 그쵸? 그럼 이렇게 되더라도 이 바깥쪽에서 x를 선택한다면 여기 있는 실수에 의해 최소 기준이 얼마가 될 수밖에?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여기서 반드시 함수 전환이 일어나야 되니까 여기서 또다시 몇 차 함수를 가지고 4차 함수를 가지다가 2에서는 미분 불가능해야 되니까 여기서도 4차 함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죠. 끝. 자, 이렇게 색칠되는 gx 형태도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했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g3분의 g-2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g3를 찾으려면 3은 여기 가운데 있으니까 fx의 함수식이 필요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fx의 함수식 찾으면 fx에서 그냥 x를 빼면 되지 않을까? 교점의 형태 다 드러나니까 누구 제곱에 x제곱에 x-2에 그렇죠. x-4가 되겠죠. 컷. 자, g의 -1을 찾는 일은 쉽죠. -2에서 그냥 y는 x니까 그냥 -2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여기서는 fx의 함수식이 다르겠죠. 자, 여기서는 그럼 fx에서 x를 뺀 함수식은 x 플러스 4랑 x 제곱이랑 x-2.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오히려 g3이라는 값이 1차 함수의 값이 되며 그 다음에 g-2라는 값이 여기 있는 4차 함수의 값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값 더해서 확인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면 볼만한 문제였다라는 생각이죠. 자, 차근차근 잘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 자, 필요한 거 체크를 하시는 동안 21번을 적고 있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내가 시우와 시완이의 공통점을 찾았어. 쟤들은 화장실 갈 때 꼭 한 번만 간대. 시우도 똑같이 말해. 선생님, 저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오면 안 되나요? 그래서 내가 시우한테 맨날 장난치거든. 응, 한 번만이야. 그럼 시우가 너무 당황해. 근데 시완이도 항상 쌤한테 얘기할 때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보통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귀여워. 형제는 형제야, 맞지? 자, 21번. 21번, 그냥, 샥 하면 된다, 그치? 자, 보겠습니다. fx,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였어요. f0가 0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자, y는 fx랑 y는 t의 교점 개수를 자, GT라고 한다. 이제 요까지 나오면 그냥 그런 문제구나. 너무 많이 보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쵸? 자, 그런데 그 함수 GT에 대해서 GT랑 GT-4를 더했더니 더한 이 함수는 T값이 0인 곳이랑 T값이 A인 곳에서만 불연속이래. 교점 개수가 변하는데 GT랑 GT-1을 더하겠다는 것은 교점을 관찰할 때 지금 y는 t라는 직선도 생기되 y는 t-4라는 직선과의 교점도 따지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f의 최소값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있는 최고차항이 어쨌든 양수고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의 개형을 따질 건데 교점의 개수의 변화에 대한 불연속 얘기를 하는데 이런 뚫점이나 증가만 하는 경우는 생길 리가 없겠죠. t랑 t-2 그려나가면 교점 개수가 계속 몇 개씩 될 거니까 두두두두두두 될 거니까 이런 단조로운 그램은 당연히 아닐 거고 그래서 그 값을 가지는 상황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t가 저기 밑에서 온다 치면 t과 t-4가 이런 데 그려지면 교점이 계속 둘둘둘 가겠다. 그치? 둘둘둘둘 가다가 여기 탁 걸쳤을 때 3으로 팡 하고 변하니까 여기가 무슨 연속점이 되냐면 불연속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불연속점이니까 여기가 t는 0이 되는 거겠죠. 이해했나요? 그럼 얘가 이제 토토토토 올라가면서 사사사사사 가다가 잠깐만 이렇게 그려진다고 보자. 사사사사 가다가 이제 t-4가 여기에 딱 걸치면 또 여기서 무슨 연속? 불연속이 생기고 그럼 얘가 또 올라가다가 보면 극대랑 뭐 하면서 또 접하면서 불연속 생기니까 불연속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 그럼 이제 감각적으로 여기 폭이 딱 얼마겠구나 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쵸? 자, 그래서 불연속이 너무 많이 생기는 상태면 안 되기 때문에 불연속이 2개만 생겨야 되므로 우리 느낌이 그런 거죠. 지금
극소에서 접할 때도 불연속이 생기고 극대에서 접할 때도 불연속이 생기는데 지금 불연속을 만드는 이 기준선이 t도 있고 t-4도 있는 거니까 그냥 이 사이의 간격이 좀 특별하지 않다면 네가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t야. t고 t-4죠. 따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그치, 4번이나 생긴다는 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지. 그 불을 줄여야 되니까 이 폭이 4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폭이 4인 거니까 여기가 지금 t는 0이 된 거죠. 그럼 여기는 t는 반드시 얼마가 되는 거고요? 4가 되는 거고요. 그럼 a 값은 과연 얼마일까요? 8이 될 수밖에 없다. 그치? 다다다다다다다 이제 폭이 이렇게 딱 4칸이 됐으니까 다다다다다다 t야. t가 0일 때 따다다다다다 교점 개수 볼게요. 4개에서 4 얼마? 4 연속인 거지. 여기서 4가 되는 거니까 t-4가 얼마가 될 때? 그치, 4가 될 때니까 여기 t가 0이고 t가 4인 게 아니라 자 여기가 0이고 함수값이 여기가 4인 거라서 t-4가 4인 곳이니까 자 a는 지금 8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왜 갑자기 그럼 fa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가? 얘도 fx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쵸? 자, 여기 0이 되면서 여기 x축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럼 x축에 대해서 우리가 원점 0,0을 fx가 지나야 되니까 0일 때 함수값이 0인 곳은 여기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어느 쪽이? 왼쪽이 될 수도 있다. 그치? 그러면 자, 첫 번째로는 여기가 0일 때를 가지고 우리가 3차 함수식을 구한다라고 해봅시다. 이제 유의계를 합시다. 극값의 차가 나오면 이 극값의 차는 우리 2차 도함수에 둘러싸인 뭐였다? 면적이었다. 그치? 그럼 요 폭이 정해져 있고 최고차 함계수가 있는 3차 함수는 여기는 폭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에요. 그럼 이 폭을 우리가 보통 2의 배수로 두는 게 좋으니까 2K라고 잡는다 치면 요 면적이 몇 분의? 6분의 최고차 함계수 F' 하면 얼마 될 거니까? 3이 될 거니까 3에 여기는 2K의 전체 3승이 여기 있는 극값의 변화의 차이인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4K 3승이 1이 되는 거겠다. 그쵸? K 3승이 1이 되는 거겠다. 그쵸? 깜짝 놀랐겠다. 그럼 K는 얼마? 1. 끝? 그래서 이 폭은 반드시 얼마일 수밖에 없습니까? 2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칸 간격이 다 1, 1, 1 되면서 이제 비율의 관계상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얼마? 3 이렇게 함수식 만들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럼 여기가 0이라면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그래서 함수식 2개 나오는데 그 중에 F8의 최소값을 찾으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됐나요? 자 마무리하고 22번으로 갑시다. 몇 번? 20번. 안 받아요. 늦었어. 나중에 20번? 20번 뭐야? 갑자기 질문하고 싶어졌어? 20번 왜? 어디가 문제가 생겼어? 그냥 좀 뭔가 좀 시간에는 좀 이렇게 막 그림 그리면 풀었는데 나도 그림 그리면서 풀었는데? 약간 딱 봐도 좀 풀었거든요. 안 돼. 그럼 너도 그림을 그려. 딱 봐도가 안 되잖아. 뭔가? 아니 누가 봐도 상가함수 그래프 그리라는 문제인데 딱 봐도 이러고 있네. 아니 둘이 똑같으면 되니까 딱 때린다. 상가함수 주기함수고 대칭성인데 둘이 같으면 된다고 해서 정의역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바로 볼 수가 없죠. 그냥 그려. 혼난다. 딱 봐도에서 뭐가 안 되는지 궁금하면 그거는 쌤이 좀 이따 질문 받아줄게요. 그치? 자 22번으로 갑시다. 불편해요. 그죠? 자 모든 항이 실수인 수열이고요. 지금 A1과 A2의 곱이 양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둘은 뿔뿔이거나 마마겠구나. 자, 이런 생각이고. 자,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을 보니까 얘가 모든 자연수 A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그대로 AN 제곱이 로 나타나거나 대신에 이건 AN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요. 그 다음에 AN이 0보다 크다면 얘는 마이너스 2AN 플러스 3을 하겠다. 자, 이런 느낌이네요. 자, 이때 A3와 A5가 같아지도록 하는 모든 A1의 합을 구하시오. 좀 솔직한 얘기로 얘는 객관식에 나왔어야 되지 않나.
15번. 낚시의 요소가 좀 강하다. 자, 어쨌든 하러 가봅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데 an 플러스 an 제곱이면 이런 생각부터 가져봅시다. 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제곱을 하면서 양의 값을 만들겠구나. 그럼 양의 값을 만들면 다음 항은 여기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쵸?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배를 하고 다시 3을 더하겠구나. 그럼 그 수가 음수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무슨 수일 수도 있을까요? 양수일 수도 있겠네. 아, 그럼 부호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부호 변화에서 만약에 음수가 나온다면 반드시 무슨 수로 전환을 시키겠다? 양수로 전환을 시키겠다. 이런 느낌이네. 자, 그럼 A3와 A5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초항과 두 번째 항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부호에 대한 정보. 그럼 부호를 먼저 분류를 해보라 라는 얘기지 않을까? 우리 이전 모의고사에서 홀짝홀짝 했듯이 여기서 이제 뿔마 싸움을 하자는 거지. 자, 악마 같은 거는 뭐가 있다? 0이 있기 때문에 0도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가져가 볼게요. 자, 그럼 A1, A2에 대해서 너네들이 뿔뿔인 관계랑 마마인 관계를 따질 건데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음수값이 나오면 다음 항은 반드시 양수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양수를 넣었을 때는 얘가 뿔이나 마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케이스 두 가지 그냥 분류될 거다 이런 생각인데 그럼 A1, A2가 둘 다 음수인 건 말이 되나요? 안 되겠죠. 그럼 항상 여기 조건을 확인해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점화 관계가 뭐 n이 2일 때부터 성립한다 그러면 2 넣고 3 넣으면 마마 되는 거 되는 관계예요. A1, 2는 부호의 관계를 따지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여기서 얘가 n이 2 이상부터 성립하는 게 아니라 2 이상부터 성립하는 게 아니라 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1 넣어도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마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배제하고 가면서 케이스를 줄일 수 있다 이 생각이죠. 자, 그럼 A1이 플러스고 A2가 플러스일 대로 가보죠. 여기까지는 아직 0이 없습니다. 그래서 쌤이 그냥 편의상 이게 편의상이라고 해도 되나? 부호 판정이니까 뿔마로 가는 걸로 하고 0은 따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얘들아, 그럼 만약에 0이 들어갔다 치면 0 넣어서 0 제곱하면 뭐가 돼요? 0, 또 0, 또 0, 계속 0. 그러면 같을 수가 있다. 0, 0, 0 하면서. 그치? 자, 그럼 이제 A3로 갑시다. A3로 갈 때 얘가 먼저 양수예요. 그럼 얘는 플러스가 되거나 아니면 뭐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거나 원래는 0도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0이 등장하고 나면 계속 얼마? 0, 0. 아, 그럼 이거는 되겠구나 하고 특별히 좀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이걸 많이 빼먹어요. 누가요? 제가요. 제가 빼먹었습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욕을 엄청 했어요. 이걸 서술형이 되면 돼,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한 번에 맞춘 사람? 오, 잘하네.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데?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뿔마 0 가고 나면 이제 A4를 또 시작해야 되는데, 자, A4에서 그럼 이제 자명한 생각이 플러스는 뿔마로 나뉠 건데, 플러스로 가는 건 괜찮은데 0으로 가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 A3와 A5를 맞추어야 되니까. 이해했죠? 그럼 여기서 0 되는 건 이제 배제할 거고, 마이너스 갈 수 있으며, A5에서는 또다시 뿔마 하면서 마이너스 이후에는 플러스가 되는데, 그럼 A3와 A5의 부호가 같은 경우는 되는 거고, 부호가 다른 경우는 안 될 거고, 또 부호가 같은 경우 될 거고, 이거 되는 경우고요. 이렇게. 자, 마이너스 다음에 다시 플러스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가 두 가지로 나뉘면서 뿔 0마 갈 건데 0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뿔마인 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요. 마마 나오는 거는 된다 해서 이렇게 총 몇 가지 케이스를 보면 된다? 4가지 케이스를 보면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는 거를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은 다 플러스예요. 제일 귀찮겠죠. 자, A1부터 해서. 자, 우리 어차피 A2부터 출발해도 되지 않나? 꼭 A1부터, A1부터 갈까? 그래, A1부터 갖다 칩시다. 안 돼. A1부터, A2 값이 2부터 가고 싶어. 원부터 가도 돼요. 원부터 갈래? 원부터 가. 그 여기 K로 둔다 치면 어차피 얘가 양수니까 다음 안 갈 때 이 밑에 있는 구조 마이너스 2배하고 플러스 얼마하고 3하고 그치? 2부터 갈래요. 그치? 왜 많이 가니? 조금만 가자. 그치? 나중에 마이너스 여러 번 되면 세제곱해야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치, 안 가지. 마이너스가 한 번만 나오니까, 그치. 제곱까지만 되게 만들어놨겠지. 그래도 이 문제 세제곱하게 됐으면 이 새끼 죽어야죠. 그럼 여기 K고, 여기 마이너스 2K 플러스 3, 또다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 곱하고 4K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6에다가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될 거고, 마이너스 2배 하면서 마이너스 8K 생기고요. 플러스 6 되는데, 같이 3 더하니까 플러스 9. 그럼 이거 두 개가 서로 어떤 값 되도록? 같은 값 되도록 하는 K값 찾고요. 자, 대신에 K값 찾고 나서 여기 부호 판정에 대한 우리 얘기를 전혀 안 했어. 그러니까, 자, K값 찾고 나서 여기 대입했을 때 여기 있는 부호가 맞아 떨어져야만 가능한 K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계산을 해버리면, 넘어가서 6K가, 넘어가서 6이 되는 거니까 K는 얼마가 되며? 1이 되며, 자, 그럼 얘는 1이고요. 얘도 1이고요. 얘도 1이고요. 얘도 1 되는 거니까, 1 나와도 유지가 되는구나. 그럼 여기에서 이제 2A1에, 다시 마이너스 2A1에 3을 더한 값이 1 되면서 이제 두 번째 항이 결정이 된 거니까, 자,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이때 A1도 얼마가 되는 거? 1 되는 걸 얘기하니, 첫 번째 1이 추가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나머지 관계에 대해서도 다 하면 되는데, 자, 첫 번째 거 해줬고, 하나만 더 해줄게요. 자, 2번, 3번, 4번 중에서 몇 번 해줄까요? 3번이요. 알겠습니다. 3번이 제일 쉽죠? 4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있는 거 눈치채가지고. 눈치가 졸라 빨라요. 자, 4번으로 가봅시다. 그럼 마고, 여기가 A2니까 여기서 출발하면 K고요. 양수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고요. 제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의 전체 제곱되고요. 뿔이니까 다시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2배 하면서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의 제곱에 플러스 3이고요. 가능? 자, 그러면 요거랑 서로 어떤 값 된다 해서 같은 값 된다 해서 방정식을 그대로 풀어주면 되는데 어차피 플러스 3은 날아가겠다.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이렇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럼 K가 자, 요거 제곱 전개하면서 4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9가 되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4K 제곱에 마이너스 13K 플러스 9는 0이 되는데 14 마일 마구 딱 되네. 그쵸? 그래서 K는 1 또는 4분의 9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경험상 1이 나오면 11111 가야 되잖아. 그럼 이거 부호가 마마가 나올 리가 있을까? 없겠죠. 그럼 K에 4분의 9 넣어서 부호 판정을 합니다. 이거 괜히 땡땡 쳤다. 자, 4분의 9 넣으면 플러스 맞아요. 그쵸? 4분의 9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3이니까 음수 맞죠? 그치? 이거 제곱되니까 당연히 양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3의 제곱에 마이 곱하고 플러스 3.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고 그대로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3이니까 여전히 음수인 게 판정이 됩니다. 되는 값이네요. 그래서 이 4분의 9에 대해서 또다시 요 값이 4분의 9가 나오면 얘가 여기 있는 초항에 마이너스 2배 한 버전에 플러스 3을 한 값이구나 정리를 하면 되겠죠. 훅 넘어가면서 자리 바꾸면 2A1이 4분의 12에서 4분의 3 빼니까 4분의 그대로 3 될 거고 그럼 A1이 8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또 정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 조각들 모아서 모조리 더하면 정답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0을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주위에서 잘 보면 답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좋은 관계인 것 같고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난이도 순으로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순으로 할까요? 쉬운 순으로 할까요? 쉬운 거부터 하면서 어려운 대로 갈까요? 아니면 그냥 일단 에너지가 있을 때 어려운 걸 먼저 볼까요? 에너지가 있을 때 어려운 걸 먼저 보자. 그러면 28번부터 보는 게 맞겠죠? 그래도 뭔가 30번은 어떻게 비벼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 시간이 없어. 그치,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딱 보면 등비 수열이고 뭔가 급수 나오고 어떤 관계성 조사니까 뭔가 하면 될 것 같기도 안 될 것 같기도 될 것 같기도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28번은 보자마자 얘가 지금 나한테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지 아니면 뭐 방정식의 해가 존재한다는데 뭐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지 뭐 대수적으로 해석하라는 건지 극한도 주고 아주 그치 지지고 볶고 난리를 쳐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삼각함수예요.
자, 28번을 보겠습니다. 7파이보다 작은 두 양수입니다. A와 B는 0과 7파이 사이에 있는 상태고요. 자, 지금 fx 자체가 사인에 a 플러스 b 코사인 x로 주어져 있고, 아, 네가 정의역이구나. 근데 네 정의역의 범위가 어떻든 간에 이 사인 값은 절대 1이랑 마이너스 1을 넘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치? 그런 생각들 가져가면서 감을 좀 가져가 봅시다. 그럼 여기 a 더하기 b 코사인도 얘가 플러스 b에서 무슨 b일 거니까? 마이너스 b까지일 거니까, 그럼 얘는 최소 a 마이너스 b부터 최대 얼마? a 플러스 b까지의 정의역 변화를 그냥 나타낸다라는 그냥 감이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런 감이 있는 거고 ab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ab가 이러한 범위 사이에 있다라고 해봤자 네가 아무리 뭐 거의 7파이 근접하게 7파이가 돼도 네가 14파이 같이 놀아. 그래, 네가 열심히 놀아봐. 그래도 사인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놀 거야. 이런 느낌이죠. 그치? 자, fx는 그런 함수였습니다. 자, 근데 가조건을 보니까 f'x는 b가 해가 존재한대요. 모르겠고 일단 f'을 그려봐야겠다. 그치? 작성을 해봐야겠다. 그죠? 그럼 f'x는 합성함수 미분이 들어갈 거라서 사인 미분하면서 코사인 될 거고요. 자, 속미분해야 되니까 요거 알맹이 속미분하면 무슨 x? 마이너스? 그쵸? b 사인 x는 b가 된다.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네. 자, b는 양수로 했기 때문에 0이 아니라서 약분이 일단 가능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이 구조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b는 좀 껄끄럽긴 해요. 얘가 괜히 b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그죠? 속미분하면서 b 없애라는 느낌인 것 같기는 하고,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코사인에 지금 a 더하기 b 코사인 x에다가 그럼 사인 x를 곱한 게 그냥 마이너스 넘겨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럼 아까 했던 첫 번째 얘기를 좀 잘 떠올려 봅시다. 너 어차피 삼각함수 값이에요. 합성이든 어쩌든 간에. 중요한 건 넌 정의역일 뿐인 거니까. 바탕의 함수는 사인이라서 말과 1 사이 값에 있었어요. 네가 정의역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코사인은 어디와 어디 사이의 값?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일 거고 사인 x 또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일 거다. 그런 거 두 개를 곱해서 얼마를 만들었다? 마이너스 1을 만들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나 1이 아닌 어중간한 값 돼가지고 2분의 얼마나 2분의 얼마 가지고 곱해가지고 1을 만들 수 있을 리가 있을까? 크기가 1인 숫자를? 만들 수가 없겠다. 그쵸? 크기가 반드시 얼마인 숫자 두 개의 곱이? 1인 숫자의 곱이 무슨 1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아, 느낌상 그럼 얘가 1일 때 얘가 무슨 1인 거랑 마이너스 1인 거랑 얘가 1일 때 얘가 무슨 1인 거랑 마이너스 1인 거랑 이렇게 가능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숨차. 근데 있잖아. 쌤은 풀 때 나부터 해석을 했거든. 나를 보고 나니까 가가 보였어, 사실. 가부터 본 게 아니라. 그래서 원래는 나부터 보면서 그런 감을 좀 가집니다. 자, 볼게요. 나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사인에 fa의 파이 플러스 4분의 x예요. 자, 이 극한값이 a분의 b라고 나와 있는데 극한 이상하다, 그죠? 상가함수의 극한이고 분모 0으로 가니까 반드시 분자도 어디로 가야 합니까? 0으로 가야 돼서 자, 여기서 첫 번째 그러면 자, 극한의 전제 조건에 의해서 사인에 자, 여기 0 집어넣으면 이 4분의 x 0으로 갈 거니까 사인의 정의역이 fa 곱하기 파이가 됩니다. 그럼 이게 반드시 얼마다? 0이 되어야 한다. 가는? 으악!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이 정의역이 fa 파이라는 게 우리 사인 값이 0이 되려면 그 사인 값들은 0이거나 뭐거나 파이거나 아니면 몇 파이거나 2파이거나 이런 데 있어야 되니까 그치. 일반하면 얘가 정수 곱하기 뭘 거라서 파일 거라서 아, 얘는 fa가 정수가 되는 거구나 라는 조건으로 해석이 되는 거다. 그쵸? 1절? 이거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fa에 a를 집어넣어 보니까 네가 어차피 사인 값이거든. 그치? 그럼 정수 중에서 사인 값 안에 있는 게 뭐랑 뭐밖에 없다는 게 마일이랑 0이랑 1밖에 없다는 생각하면서 사실 이 전체 함수가 눈에 보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가조건의 해석이 부드러워졌던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쌤 원래 나부터 보고 나서 가를 봤었어. 그렇게 하면서 일단 그럼 여기 정수가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밖에 안 된다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도달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 네가 1이고 네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쭉 가면서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인 관계를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탐구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인 거죠. 자, 정보의 조각을 조금 더 모아볼게요. 이거 0분의 0꼴이고 어쨌든 함수죠. 수투에서는 얘를 함수로서 보면서 미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할 수 있잖아. 그럼 얘를 하나의 함수 hx라고 보면 분자를 얘는 h'제로가 뭐분의 뭐가 된다는 얘기니까 a분의 b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 h'x를 미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h'x 하면 하기 싫죠? 해야 돼요. 28번이잖아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의 fa의 파이 플러스 4분의 x가 될 거고 속미분이 들어가겠죠. 어차피 fa는 어떤 정수라는 상수입니다. 그렇죠? 변수는 4분의 x밖에 없으니까 속미분하면 만들어지는 게 4분의 fa이지 않을까? 그럼 네가 몇 분의 몇으로? a분의 b로 표현된다라는 사상이에요. 컷! 여기서 배제할 정수가 보입니다. 일단 0. a와 b는 모조리 양수를 했으니까 0이 될 수 없어서 fa가 0이면 곱하면 다 0이 되기 때문이죠. 잠깐만 얘들아, 시험지 좀 주고 올게. 그 다음 생각해보고. 자, 그럼 일단 0 된다는 생각은 배제가 됐어요. 그럼 이제 누구랑 누구도 확인하고 싶죠? 1이랑 마이너스 1도 좀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죠? 1 들어갔을 때 되려나? fa가 1이면요. 여기 1 들어가고. 잠깐만. 여기 아직 얼마를 안 넣었지? 0을 안 넣었지. 미쳤나봐. 이건 아직 a분의 b가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x에 얼마를 넣어야? 0을 넣어야 a분의 b가 되니까 그럼 코사인의 fa에 곱하기 파이만 남겠네요. 그쵸?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4분의 fa가 자, 지금 a분의 b가 된 건데 이제 느낌이 와.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sin fa 파이가 0 되는 거 하면서 오 하면서 오 나왔잖아. 오, 계산이 되는 수치다, 안 되는 수치다? 되는 수치일 거다. 계산이 되는 수치고요.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FA가 0인 거는 배제가 됩니다. 탈락. 마이너스를 넣으면 될까요? FA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를 넣으면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 요즘에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치. 옛날부터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가 다시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되네, 안 되네? 되네. 그래서 자, 이렇게 관계 정리가 돼요. FA가 1이라 마이너스 얼마 넣었지? 마이너스 1일 때 결국 4분의 1이라는 게 a분의 b랑 똑같다. 자, 이렇게 관계성이 하나 밝혀지고요. 첫 번째로.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볼까요? 얘가 만약에 1이라면 1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가 또다시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 넣으면 얘가 4분의 1배가 되는데 그게 과연 a분의 b가 될 수 있을까? 왜 안 되죠? 그렇죠. AB가 모조리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FA는 반드시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면서 4분의 1이 A분의 B의 B가 되는 거니까 A와 B의 B가 정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숨 차라. 자리 바꾸면 그치, A가 4B다. A를 이제 문자 하나로 통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FA는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 안에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썼던 조건도 있고 쓰지 않은 조건도 있으니까 너무 많은데 아직 전혀 쓰지 않은 조건은 이렇게 가조건에서 만들어진 방정식에 해대한 조건.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 두 가지 조건은 방금 결합을 해가지고 사실 해석이 끝이 났어요. 그죠? 끝이 난 상태고 그럼 여기서 F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 적어놔야 되지 않을까? FA는 아까 여기에서 사인에 A 더하기 그쵸? B 코사인 A였는데 이 값이 그럼 무슨 1이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곳에 대한 정역의 관찰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 AB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적절한 AB 값이 사이에서 정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거죠. 근데 그걸 바로 정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이 첫 번째 조건을 좀 잘 써야 된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하러 가볼게요. sin x가 1입니다. 그럼 코사인 x는 얼마죠? 0이죠. 왜? 사인 1일 때 코사인 x는 0이죠. 그럼 얘가 0이 돼버려요. 그럼 무슨 a가? 코사인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이 생깁니다. 첫 번째 조건에 해석하면 사실 코사인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이군요.
그럼 여기 A가 어딘지 정해져. 코사인에서 마이너스 1 되려면. 파이, 2파이, 파이, 3파이, 5파이, 7파이. 무슨 파이? 홀수 파이구나. A는 홀수 파이구나. 첫 번째 상황 1하면. 그러면 두 번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에서 그럼 사인이 마이너스 1이면요. 여전히 코사인 X는 0입니다. 그럼 또다시 코사인 A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자, 그럼 코사인 A가 이번에는 자, 그치. 얘가 마이너스 1 상쇄되면서 플러스 1 된다는 조건이 돼요. 뭐야? 그러면 1이거나 무슨 1이면 된다. 마이너스 1이면 된다. 그럼 이 방정식에 해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해가 존재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로 정해질 필요는 없죠. 둘 중에 적어도 하나만 존재하면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A는 이제 무슨 파이가 됩니까? 짝수 파이네. 아, 그럼 A가 그냥 무슨 파이가 된다는 얘기냐면 정수 파이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0과 7파이 사이에서 A가 될 수 있는 파이가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몇 파이? 6파이 이렇게 6개 있을 건데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나 조건을 통해서 해석한 식을 만족시키는 AB 값을 찾으라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A가 몇 B로 표현되기 때문에 4B로 표현되기 때문에 A가 결정되면 B도 결정된다라는 생각인 거겠죠. 어우, 숨찹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그러면 이거 집어넣어 보면 되지 않을까? 문자가 여러 개인 건 싫어요. A로 정리할까요? B로 정리할까요? A로 정리할까요? 그치, A가 이렇게 대입될 수 있으니까. 얘를 A로 만들면 사인에 A 플러스 4분의 1A 코사인 A가 마이너스 1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코사인 A 값들이 파이 들어갔을 때는, 홀수가 들어갔을 때는 마이너스 1이고 짝수가 들어갔을 때는 플러스 1이다 생각하면서 연산하면 되겠죠. 넣으면서 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찾으면 딱 하나 있어요. 거짓말 아니야. 6파이? 만 됩니다. 계산한 거야? 계산한 거야? 물어보는데. 맞는데. 답이랑 대조했다고? 아, 6파이가 맞지. 답이랑 대조했다고? 답이랑 어떻게 대조해? B를 구하려니까 아, A 더하기 B를 더하는 거니까. B에 대한 아, 어차피 5파이보다 클 거라서 6파이밖에 없네요. 와우. 슈퍼 천재. 출제자를 농간했습니다. 그쵸? 보기 제일 먼저 저 보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었으면 더 불편했을 거긴 한데 5파이부터 나오니까. 자, 그래도 우리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자, 짝수랑 홀수 하나씩만 넣어 볼게요. 자, 홀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얘기해 보세요. 파이. 파이? 네, 파이를 넣어 볼게요. A에 파이 넣으면 그럼 파이 더하기 얘가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파이가 되고, 그럼 얘가 4분의 3파이가 됩니다. 그럼 홀수 파이를 넣으면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 홀수 파이를 넣으면 네가 계속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럼 4분의 띵파이가 되겠죠. 사인 4분의 띵파이가 마이너스 1이 될 리가 있을까? 그래서 애초에 홀수 파이는 배제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2파이, 4파이, 6파이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뭐 개 중에 짝수를 넣는다 치면 그래, 정답을 넣어보자. 자, 6파이를 넣는다 쳐봅시다. 자, 6파이를 넣으면 사인에 지금 얘가 자 6파이 더하기 자 6파이 넣으면 그치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 값은 이제 1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얘가 6파이는 주기라서 지우면 되고 이 2분의 3파이에서 마이너스 1 되기 때문에 6파이밖에 안 된다. 그럼 4파이가 안 되는 이유는 보이죠? 어차피 얘는 주기예요. 그치? 그럼 여기에 지금 들어갔을 때 만들어지는 게 파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2가 들어가면 얘가 플러스 1이 되겠죠. 2분의 파이가 생기면서 컷! 자, 이렇게 마무리되는 문제였고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가죠. 다음으로 몇 분입니까? 30분?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28번이 마무리가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필요하겠네.
줄 건데. 자, 30번. 조건 해석부터 빠르게 해볼게요. 수열 AN이 모든 항양수인 등비수열 그러면 초항도 0보다 크고 공비도 0보다 크다. 이 생각은 잡아놓고 시작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수열 BN을 다음과 같이 AN을 통해서 정의하는데 그 수의 크기가 수열 AN의 일반항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으로 그다음에 A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라면 수열 AN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합니다. 자, 곱의 기준의 크기가 어차피 1이니까 1 가지고 논다라는 느낌은 든다. 그쵸? 자, 그래서 공비 크기가 1인 걸 기준으로 나눌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족권을 보니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데 있어서 3b의 3n-2랑 마이너스 7b의 3n-1이랑 자, 플러스 2b의 3n이랑 자, 이 급수가 무엇 한다는 조건이 나와 있냐면 수렴한다는 조건이 먼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생각입니다. 여기 있는 번째수들을 보니까 연속한 사망입니다. 그쵸? 연속한 사망이고 그럼 n이 1일 때는 3b1 마이너스 7b2 플러스 2b3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고 n이 2인 상황이면 겹쳐요? 안 겹쳐요? 안 겹치죠. 그치? 안 겹치면서 다음 사망인 3b4 마이너스 7b5 플러스 2b6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라는 얘기네. 이걸 계속 무한히 더해 나가면 수렴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등비수열이 항의 크기가 1을 기준으로 한 번 크기가 1을 넘어서게 되면 쭉 1보다 어떨까요? 크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쵸? 그럼 그때부터 B에는 꾸준히 뭐가 됩니까? AN이 된다라는 느낌이라서 자,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A1, 2, 3, 4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떤 K번째 항 기준으로 자, 얘가 지금 1보다 처음에 작게 시작했으면 작게 가다 계속 작게 갈 수도 있지만 그치? 일단 전환이 일어나겠지. 대부분의 문제는 그지? 자, 전환이 일어날 거니까 K를 기준으로 얘가 1보다 큰 항이 드러나면 이후로는 쭉 1보다 큰 항이 드러나요. 그럼 그 뒤에 3항씩 이렇게 더하게 되면 여기 있는 B1, B2, B3 나중에 언젠가는 여기 있는 B에 대한 수열의 항들이 전부 다 무슨 n으로 표현될까? AN으로 표현되겠다는 생각이다. 그치? 그럼 얘가 나중에 AN 된다 치면 너네끼리 얘들이 그냥 나중에 AN으로 전환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BN의 수열이 마찬가지로 AN으로 전환됐다고 생각하죠. 그럼 위에 거에서 밑에 거로 가려면 R 몇 승을 곱해야 된다? 3승을 곱한다라는 묶어서 계산한다는 느낌이 확 든다. 그치? 이런 느낌이에요. 자, 만약에 그게 아니라 반대로 얘가 1보다 큰 상태로 쭉 가고 있다면 오히려 앞에서 3항끼리 계속 이렇게 등비수열을 만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AK부터는 자, 1보다 작은 값들이 드러나게 되면 자, 그럼 1보다 작은 값들이 드러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뭐 되기 시작할까요? 반복되기 시작하겠죠. 물론 네가 홀수면 마일부터 시작할 거고 짝수면 플러스 1부터 시작할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감을 잡는 과정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시작하는 지금 번째 수의 항이라고 하면 어디가 시작하든 사실 크게 상관은 없죠. 주기가 2인 거기 때문에. 그럼 뭐 예를 들어 마일부터 시작한다는 느낌이면 자, 요 항의 지금 3배 마3, 요 항의 마이너스 7배 마7, 요 항의 2배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럼 그 다음 3개 항의 합은 또다시 요 항의 3배 3, 요 항의 마이너스 7배 7, 요 항의 2배 2 이렇게 계속 더해진다는 느낌이지 않을까? 크기는 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부호가 다르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0이고 여기서 플러스 다시 얼마 되고 10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더하면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또 더하면 얼마? 플러스 12. 무슨 급수? 교대급수 느낌이 든다. 그치? 그럼 얘는 여기까지 하면 계속 12만큼 작다가 그 다음에 다시 12만큼 어떻게 됐다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하니 자, 이런 경우에는 수렴할 수 있는 상태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네. 아, 니는 절대 BN이 수렴할 수가 없는 상태구나. 가족권에서.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내 항이 자, 지금 공비가 보통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야? BN이 뭔가 AN으로 대체가 됐을 때 그렇잖아. 대체됐을 때 항들은 자, 등비수열이 보통 수렴하려면 R이 1보다 어때야 되는 상황들이? 작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얘는 R이 1보다 그치? 작은 상황이 되면서 수열의 항이 점점 작아지니까 오히려 저기 있는 첫 번째 가조건의 급수는 뭐 하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공비가 1보다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
큰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느낌이지 않을까.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또 여기서 이제 멘붕이 와요. 아, 그렇구나. 그럼 B에는 이제 이렇게 세 개 항이 다 더해지는 거네. 세 개 항씩. 근데 생각을 해보자. 네가 지금 공비가 1보다 큰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등비 수열들을 계속 무한히 더해 나가면 무조건 발산 아닌가? 이상하다. 느낌이. 그럼 R은 얼마다? 1이다. 하고 싶은데 1해도 안 돼요. 자,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가 없죠? 그치? 그래서 29번을 풀러가는 거죠. 자, 그쵸. 뭔가 이상합니다.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지금 잘 보면, 맞아요. 결국에는 우리 수열의 구조는 이렇게 이후에는 계속해서 1보다 큰 항이 나오면서 여기 AN으로 전환됐을 때 공비가 R3승인 급수가 생길 거고, 공비가 R3승인 급수면 뭐지? 공비가 지금 1보다 큰 상태니까 발산해야 되지 않나? 위험한 상상이죠. 왜 위험한 상상이죠? 우리가 공비만 가지고 등비 수열의 수량과 발산을 논하지는 않았어. 무슨 항? 초항이 얼마일 수도 있다. 0일 수도 있다. 아, 그럼 얘는 공비가 1보다 큰 상태에서 발산하는 게 아니라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초항이 얼마라는 조건을 잘 써야겠구나. 0이라는 조건을 잘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세세한 거 안 놓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럼 과연 이 수열의 전환은 어디쯤에서 일어나는가가 필요하다, 그치? 그래서 나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 조건을 보니까, 자, 요거는 이제 지우고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조건을 쓱 하고 쳐다봤더니, B5의 제곱이 B4 곱하기 B6 그대로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온다. 분명히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또는 몇 번째에서 여섯 번째에서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겠구나. 그쵸? 그러면 A1, 2, 3, 4 이렇게 적어 넣으면서 B5 제곱. 고마워요. 큰일 날 뻔했다. 2 다음에 3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간다 치면 이유권은 사실 특별히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있는 항들은 다 1보다 어떤 항들로 출발해야 되니까 작은 항들로 출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B에는 첫 번째 항은 홀수 번째니까 마이너스 1, 다시 플러스 1, 여기서 마이너스 1까지 만들 거고. 자, 그럼 네 번째 항부터 1보다 작은지 큰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 보는 거죠. 자, 네가 전부 다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여기 있는 B에는 그대로 A4, B4, A5, A6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네요. 그쵸?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럼 나 조건을 적어본다 치면 B5 제곱은 A5 제곱이 될 거고, 그럼 A4 곱하기 A6는 그대로 A5에 뭐가 될 건데? 제곱이 될 건데, 거기에 4분의 9를 뺀 게 똑같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삭제하고요. 그럼 얘는 1보다 어떨 수밖에 없겠구나? 작을 수밖에 없으면서 1이 되겠구나. 그쵸? 그럼 여기에 이제 A5랑 여기에 A6 드러나면서 다섯 번째 항부터 항의 크기가 1로부터 전환되지 않겠느냐.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면 이제 A5의 제곱이 그대로 A6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라는 느낌인 거다. 그쵸? 그럼 이 A5와 A6 사이의 관계를 알려면 공비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그 공비에 대한 조건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 나 조건이 주어진 듯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쭉 가보죠. 그럼 세 개 항씩 끊어 나갈 때 지금 가조건의 수열에서는, 가조건에서의 급수는 이렇게 앞에 거 3개 더할 겁니다. 그치? 마이너스 10이었고요. 그 다음 거 3개는 몰라. 어떻게든 더해지겠지. 중요한 건 7번째 항부터 3개 항씩 더하면 또다시 무슨 수열이 만들어질 거다? 등비 수열이 만들어질 거다. 공비가 R 몇 승인? 3승인. 이해했나요? 그럼 이 급수합이 이제 수렴하게 되려면, 자, 여기서 지금 요 3개 항이 무슨 항이 된다는 생각일까요? 초항인 거죠. 이 초항이 얼마라는 조건을? 0이라는 조건을 써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겠어요?
자, 그럼 여기가 A7이니까 저기 3배 하면서 집어넣으면 초항은 3H 마이너스 여기까지인가. 나머지 여러분들이 해석하라는 운명 아닐까. 자, 그럼 마이너스 7A 8, 그 다음에 플러스 2A9이 0이 된다. 이 조건을 해석하자는 얘기지 않을까. 자, A7으로 묶을 수 있겠다. 그쵸? 모든 항 양수니까 얘는 0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 남는 게 3, 여기 남는 게 마이너스 7R 플러스 2R 제곱이 얼마가 돼야 되겠구나? 0이어야 했구나. 그래서 공비를 정해줍니다. 예쁘죠? 아, 괜히 그런 게 아니었나 봐. 이렇게. 그럼 R은 얼마이거나? 3이거나 2분의 1인데 누구 탈락일까요? 2분의 1이 탈락이죠. 공비의 1보다 어떤 상태가 돼야 됩니까? 큰 상태가 돼야 되니까. 아, 그래서 R이 3으로 결정이 났을 때, 자, 요 문제 해석이 마무리가 되는지를 보자라는 생각인 거죠. 자, R이 3이면, 그럼 얘는, A6가 A5의 몇 배니까? 3배니까 3A5가 될 거고, 그럼 이제 A5에 대한 2차 방정식 푸는 거다. 그쵸? 자, 그럼 A5의 제곱에 4배 할게요. 4배는. 4배 하면서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그쵸? 12A5 플러스 9는 0이고, 다행히 완전 제곱식이네요. 오. A5는 몇 분의 몇이었구나? 2분의 3이었구나. 그럼 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크기 조건. 항상 수열이니까. 점화식 하면서 많이 했죠. 2분의 3? 1보다 큰 거 맞아요? 예. 맞죠? 그럼 여기가 2분의 3이면 3 나누면서 여기 몇 분의 몇 된 거니까 2분의 1인 거니까 1보다 작은 항 돼서 조건 모조리 만족하네. 그래서 A3는 얘 9분의 1배가 되는 거라서 6분의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컷.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R이 0과 1 사이인 것도 분류를 한번 해봐야 되고, R이 1인 것도 분류해봐야 되고, R이 1보다 큰 것도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렇잖아. 내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던 거. 그치?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이유는 내가 어떤 조건을 놓쳤기 때문일 거다. 이렇게 세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쌤 그럼 이거 1보다 작고 1보다 큰 거는 안 하나요? 할 수 있죠. 해보면 되죠. 짧게. 그치. 시간 남으면 하는 거지. 보통 남을 거잖아. 시간 없죠. 그치. 문제다. 다 풀고 나서 검산을 하고 나서 보통 한 30분 남잖아. 수능이 쉬우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가 얼마? 1. 여기가 무슨 1? 마이너스 1. 여기가 A6. 확인이나 한번 해보죠. 공부하는 단계니까. 제곱하면서 1은 곱하면 A6 마이너스 4분의 9인데, 그럼 여기도 될 것 같아. A6가 히릭 하면서 4분의 13. 그럼 너 4분의 13이면 3 나누면서 여기가 12분의 13이 되겠죠. 1보다 어떻기 때문에 큰 수라서 안 된다. 이렇게 배제가 되는 겁니다. 컷. 자, 이렇게 마무리되는 30번 문제였고, 네, 여전히 역시나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29번으로 가보죠. 29번하고 오늘 선물은 한 문제 준비했는데. 네. 음함수 미분 좀 하자.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 마플 교과서에서 남은 숙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치? 그냥 계산만 하면 질린단 말이야. 아니요. 자, 못 들은 걸로 하고 문제 상황 보겠습니다. 먼저 직각삼각형 ABC가 있었어요. 자, 지금 AB의 길이는 루트 3이라고 정해줬고, 자, CB의 길이는 2라고 정해줬습니다. 루트 3 나오면 1이 보고 싶은데 2가 있네? 그래서 무슨 원을 그려줍니까? 반원을 그려줍니다. 착한 녀석. 자, 그런데 이 반원을 그려놓고 나서 얘가 이제 여기 호위의 P라는 점을 잡아요. 자신있지. 호위의 점 잡아서 이렇게 세타 잡는다고? 삼각함수 쓰자는 얘기지 뭐. 그쵸? 그런데 여기 있는 P가 중심으로부터 회전된 각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이상한 정점으로부터 회전된 각이 주어져서 그 각의 관계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이렇게 세 점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를 F세타라고 할 때,
자, 물어보는 것은 20배의 20 곱하기 F'의 6분의 파이를 찾으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세타가 6분의 파이 되는 순간에 미분계수를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F 세타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만 하면 되겠다. 그쵸? 근데 정보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기 세타 있고요. 여기 AB 길이 얼마 있으니까? 루트 3 있으니까 나는 누구 길이만 세타로 표현하면 되겠다. AP 길이만 세타로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목적성은 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F 세타라는 게 2분의 1 곱하기 루트 3에 그대로 선분의 AP 곱하고 사인 세타 곱할 거니까 자, 얘를 어떻게 하면 세타로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뭔가 불편해. 여기는 P의 위치를 정하려면 당연히 원의 어디와의 비교를 해야 되는데 중심과의 관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P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연 이렇게 원의 반지름을 표현해야 될 거고 이 반지름은 얼마? 1이 된다는 건 눈에 들어온다. 그쵸? 자, 그럼 요만큼 반지름도 당연히 1일 건데 자, 요각을 과연 세타로 표현이 가능한 상태일까? 아니요. 당연히 일반화가 잘 안 되겠다. 그치? 여기 이렇게 바로 보자는 얘기는 아니네. 그런데 보니까 요 길이가 루트 3이고요. 아까 우리 꿈이 이루어졌죠. 여기 길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특수각이 눈에 보이네요. 여기 그러면 30도에서 세타를 뺀 6분의 파이 마이너스 뭐가 된다? 세타라는 생각. 그리고 이 길이도 명확하게 얼마로? 2로 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목적이 뭐였냐면 이 길이를 세타로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AP 길이를 세타로 표현하고 싶은데 길이 정보와 가계 정보가 세타로 표현된 삼각형이 만들어졌으니 세변 길이의 표현에 각이 있으니 코사인 법칙을 써서 AP 길이를 세타로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러면 뭐 다항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분수식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분수 미분이 편합니까? 다항식 미분이 편합니까? 다항식 미분이 편하니까 그치 당연히 코사인 세타는 하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있는 선분 길이의 대변 길이 제곱은 1은 그대로 뭐 더하기 4 더하기 AP의 제곱 마이너스 곱해수 2배 4 AP의 코사인의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겠다는 생각인데 이걸 AP는 하고 정리하려니까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써야 된다. 그쵸? 그럼 근해 공식 넣고 미분하자는 얘기일까? 자, 그런 걸 하기 싫어서 누가? 라이프니츠가 뉴턴한테 띨띨한 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 그지? 변수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 이 AP 길이를 그냥 하나의 새로운 변수로 잡을까요? 뭐로 잡을까요? x로 잡아볼까요? 그럼 얘를 x로 잡는다 치면 네가 2분의 루트 3x 사인 세타가 됐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 x와 세타 사이의 관계를 찾았어야 됐는데 이게 x와 세타의 무슨 식이다? 관계식이다. 그럼 어쨌든 우리는 주도적으로 요 첫 번째 식이랑 어디 갔니? 요 첫 번째 식이랑 요 두 번째 식을 잘 정리해서 쓰자라는 얘기가 될 건데 자,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3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코사인의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 자, 내가 찾는 값이 f의 미분이니까 몇 번씩을 미분해야 f 프라임 세타가 드러나겠습니까? 그치, 1번씩을 미분해서 먼저 f 프라임 세타를 찾습니다. f 프라임 세타를 찾기 위해서 양변 미분하면 f 프라임 세타는 자, 곱의 미분 들어갈 거니까 2분의 루트 3 미리 묶어 놓고요. 자, x 미분하면서 dx d 세타 적어주는 게 맞고 거기에 사인 세타 자,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서 x 코사인 세타 이런 느낌이다. 그쵸? 자, 내가 여기 세타에다가 몇 분의 파이를 넣고 싶냐면 6분의 파이를 넣고 싶거든요. 그럼 필요한 값을 찾아야죠. 첫 번째 dx d 세타 필요하겠네요. 요거. 그치? 사인 6분의 파이랑 코사인 6분의 파이는 찾아질 거니까 이제 두 번째로 누구 값이 필요합니까? x 값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런 값들을 찾는 것은 당연히 몇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에서 x와 세타 사이의 관계식에서 찾아야겠지. 이해하겠니? 그럼 여기서 x를 찾기 위해서는 그냥 바로 여기에 몇 분의 세타를 넣으면 될까? 6분의 파이를 넣으면 되겠다. 그쵸? 자, 6분의 파이 집어넣어주면 여기 6분의 파이 넣으면 코사인 0을 요즘에 얼마라고 부르니까? 1이라고 부르니까 그치? 옛날부터 1.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에 자, 마이너스 3 넘어오면서 플러스 3은 0이 되고 그래서 x값이 1 또는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중에 누가 말도 안 되는 값이죠? 1이 말도 안 되는 값이다. 그쵸? 자, 그럼 x는 3일 수밖에 없음이 정해졌으니까 자, 얘는 3으로 결정 지어주고 그럼 dx d 세타 찾으려면 쟤를 또 뭐 해야 될 수밖에? 미분할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자, 그대로 미분을 해줍니다.
자, 0은요. 2x, dx, d세타. 자, 또 곱의 미분이 돼 마이너스 4 묶을게요. 자, x 미분면서 하면서 dx, d세타 코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더하기 뒤에 건 미분하면서 자, x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또 속미분하면서 무슨 일이? 마이너스 1이 곱해지겠다.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컷! 여기에 그러면 dx, d세타 찾으려면 또 세타에는 얼마를 넣고 6분의 파이를 넣고 근데 x도 있네? x는 방금 위에서 구했잖아요. x에는 얼마를? 그치, 3을 넣어서 dx, d세타를 찾는다라는 느낌이에요. 계산하러 갑시다. 3 하면 6, 그냥 x'이라고 할까요, 이제? 계산할 만큼 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4에 6분의 파이 넣으면서 코사인 0이 1이니까 x 프라임 하나 생길 거고. 자, 사인 0은 얼마죠? 그치. 그럼 얘는 그냥 0이니까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여기서 끝나고 그럼 이 값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거? 0. 아, 그럼 dx, d세타가 얼마구나. 0이구나. 순간적인 변화율이 없는 상태네. 이렇게 마무리. 집어넣고 산수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쵸? 그 전형적인 음함수와 그치, 체인룰을 쓰는 미분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28번은 합성함수 미분에 대한